안녕하세요. 포유 한일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금년 12월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느냐 하면요. 최근에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. 4월부터 지금 5월, 6월, 7월, 8월이니까 9월까지 9월에도 오를 것이 확실시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올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 의장의 그 일시적으로 오른다는 그런 주장에 해를 품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걸 근거를 해가지고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다. 그리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이다.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포유 환율연구소 입장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. 근데 이제 포유 환율연구소가 내린 결론은 12월이 되면 물가는 안정된다.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. 첫째 이유는 12월은 미국은 매년 12월이 되면 그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합니다. 그 기간 동안에 미국 1년 소비액의 60%가 팔리거든요. 그러니까 40%가 나머지 11개월 동안에 분산해가 팔리는 거죠. 그리고 한 번 60%에 달하는 소비가 일어나고 나면요, 뜸하다고요. 그 소비를 한 이후에는.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12월 이후 내년 한 2, 3월까지는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거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7월 정도에 끝이 났어요. 그 상승해서 이제 조정 국면으로 전환됐어요. 원자재 가격이.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올랐죠. 이번에도 1년 이상 오르던 원자재 가격이 맨 먼저 안정된 거는 금이고, 그 다음에 곡물이고, 그죠? 그 다음에 구리는 요 근래에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고, 철강석 가격하고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이제 안정되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언제 반영되느냐 이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8.15 패널로 활동할 때 그때 한 3월경에 원자재 얘기를 한 것 같는데, 지금 시장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. 왜냐? 원자재 가격이 이미 올랐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물가에 반영되면 시장금리 오른다.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또 있어요. 원자재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. 미국은. 그것이 그 증거금 인상이라 했어요. 선물 시장에서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시카고하고 몇 군데 있어요. 선물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몇 차례 인상했어요. 곡물 같은 거는 100% 이상 인상했어요. 그러니까 어떻습니까? 물가 안정 요인이, 원자재 가격 안정 요인이 생긴 거죠. 그래서 7월부터 안정되기 시작했고요. 자, 이것이 이제 한 4, 5개월 있으면 그 도매 물가에 반영됩니다. 3개월 평균 단위로 해갖고 아마 원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. 그래 하다 보면 이제 7월부터 내린 것은 이제 조금씩 한 달씩 들어가니까 제일 이제 비싼 그 원자재 도매 가격이 비싼 달이 9월, 10월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 국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것 또한 물가 안정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,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금 상승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. 임금이 이번에 그 원래 많이 올랐거든요. 과거보다 평균보다. 그래서 이제 이 임금 상승은 하방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물가에 영향을 줄 거다 이 논리예요.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일시적으로는 조금 있는데 12월이 되면 한꺼번에 소비가에 반영될 거고, 그 다음에는 한 11개월 동안 40%가 반영되니 큰 문제 없을 거다는 얘기고, 그보다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됐잖아요. 장기화되면서 그 근로자도 알고 있고 경영자 다 한단 말이에요. 또 내년에도 코로나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임금 인상할 때 기본급을 인상 안 합니다. 그 상여금을 주거든요. 상여금을 지급해요. 근데 상여금은 일시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
임금 인상이 가방 경직성이 없다라는 얘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측면 또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인구입니다. 코로나 사태가 장기가 되면서 대면 업종 있잖아요. 유흥업소 같은데. 그쪽에서 아무래도 그 고용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. 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도 있고.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완전 고용 수준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 많이 걸리죠.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. 그 8월 신규 고용 인구 감소를 두고 이게 엄청 줄었다고 할 것이냐, 처음에 당초에 그 예상을 잘못한 거냐는 거죠. 뻥튀기 해갖고 그 고용 인구가 많을 것으로 잡아버린 거예요. 이미 이제 고용 인구가 5.4% 정도의 실업률이 도달하면 이제는 신규 고용 인구 수가 증가하는데 속도가 느려지기 마련이에요. 그런데 그걸 고려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또 확산되는 그 시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뻥튀기 한 거예요. 그래 놓고 기대에 못 미친다. 이거는 말이 안 맞다. 그런데 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. 그렇다 하면 고용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많이, 그러면 물가 안정에 또 기여합니다. 이 또한 또 물가 안정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데, 결국 물가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. 근데 인구가 많은 신흥국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거든요.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때문에 한 5년 전부터 소비가 줄기 시작했어요. 이제 이건 세계적인 현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 지난 2009년부터 11년 사이에는 2년 동안 올랐거든요. 근데 원래는 1년 조금 더 오르고 말았어요. 물론 미국 선물 거래소에서 원자재 선물 거래소 증거금을 인상한 것도 원인이지만은 또 이런 요인도 있어요.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시장 금리,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. 그것도. 근데 이제 사람들은 원자재를 잘 모르잖아요. 패널 중에서도 원자재를 아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5%가 안 될 거예요. 그리고 원자재가 그 금리에 영향 주고 물가에 영향 준다는 그 얘기를 안 한 거를 보면 아마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. 자, 그 점도 이제 물가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. 인구가 많은 신흥국에서 소비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증가했다. 이 또한 물가 안정 요인이에요. 내년 이후에.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양극화가 진행됐잖아요.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을 거예요. 그러면 또 소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. 물가 상승 압력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과거에도 2012년 이후에 임금 상승률이 높았지만 계속적으로 올랐다는 거죠. 그런데 장기간 물가가 안정됐다.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정리하면 지금 물가 상승 요인만 대부분이 얘기하는데 하락 요인도 여기저기서 생긴다는 거예요. 첫째가 아까 2021년 12월에 대규모 할인 행사. 두 번째로 원자재 가격이 이미 7월 이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. 세 번째로 이제 고용 인구가 늘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. 대면 업종은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신흥국에서 부채가 많이 증가한 만큼 과거처럼 소비를 늘리기 어렵다. 이런 네 가지 정도 얘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다른 패널들하고 차별화됩니까? 이 정도면? 차별화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. 이거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야 위기 대응 능력도 있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. 공포 분위기에 휩쓸려야 되느냐? 그런 상황이 오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냐? 이런 문제가 걸려들어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유용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, 그래서 홍보를 부탁하는 거예요. 지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또 다른 패널들과 차별화되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